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킴입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불확실성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일주일간에 있었던 사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제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엔진 쫄보가 탑재된 가상자산 선물 거래 홈 트레이딩 시스템 셀프 레시피라는 걸 가지고 제가 현재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말 충격이 컸던 그러한 일주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청산도 많이 당하신 분들도 많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FTX 글로벌 3위 거래소죠. 이 회사의 어떤 그 파산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 가상 시장이 아주 요동쳤고요. 비트코인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셀프 레시피를 사용을 하면서 직접 제가 현재 트레이딩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를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셀프 레시피는 이제 알케미랩이라고 하는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회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알케미랩은 2년 전, 2021년 3월 1일부터 현재 졸보 이 AI 엔진을 가지고 계속 2배 내지 3배 수로 선물 거래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누적된 수익률을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168%의 이제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셀프 레시피를 사용을 해서 계속 지금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벼운 이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FTX의 상황이 다 끝난 상황에서 11월 11일 날 저녁 10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제가 이제 투자를 했던 이러한 그 가상자산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뭐 굉장히 출렁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저 위에서 한번 출렁해서 쭉 떨어졌고, 요것은 이제 11월 12일 날 새벽에 2시에 FTX 파산이 정식으로 이제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샘 뱅크먼이 FTX 파산을 이제 선고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회생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 이후부터 제가 이제 투자한 몇 가지 가상자산들에 대한 성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은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것을 이제 셀프 레시피가 시키는 대로 걸어놓고 찾다가 오늘 오후 2시경, 1시경쯤에 제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유니스왑은 롱에 걸었죠. 즉 바이어. 오른다에 지금 제가 투자를 했고, 배팅을 했고, 처음엔 이제 8.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9%까지 또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11.49%.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재밌는 케이스였던 게 계속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로 끝나는 이러한 아, 가상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유니스왑 정말 재밌게 이것은 했는데 정말 이것은 별로 이렇게 힘 안 들이지 않고 투자가 돼서 오후 1시경에 이제 제가 14.85%를 보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마이너스 0.51%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이제 9.23%까지 이제 수익을 냈었고, 제가 이제 중간에 항상 4개를 캡처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6개 정도를 걸다 보니까 이걸 제때제때 캡처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랜드도 17.17% 이제 수익을 내고 사실은 털었습니다. 이것도 포지션을 정리했죠. 즉, 이 알고랜드도 제가 롱에 5배수로 투자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입니다. 리플은 제가 이제 11월 그 7일, 8일, 요때 FTX 나오기, 이슈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투자해서 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건 다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갔는데, 요거는 이제 11월 11일 이후에 투자한 리플, 다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리플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롱에 5배수로 이제 걸어섰습니다. 네, 리플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1.78%까지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다음 이제 4.35%로 이제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3.2%로 이제 돌아서서 제가 좀 더 기다렸어요. 수익을 좀 더 내보려고.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플러스 이제 2.46%에 리플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시점,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됐을 때 이걸 정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보고 기다렸을 때 저 본인의 수익 목표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 리플에 대해서는 그 수익 목표를 처음에 투자할 때부터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5% 이상을 봤는데 5% 이상이 안 나왔고 더 내려가는 것 같아서 플러스 2.46%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폴카닷입니다. 폴카닷도 제가 투자를 했는데 폴카닷도 처음 시작하면서 1호가가 체결되면서 마이너스 6.95%로 이제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플러스로 이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서 플러스 3.92%로 올랐다가 역시 이제 이것도 6.33%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 폴카닷이 그동안 좀 움직임이 좀 많진 않았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셀프 레시피가 얘가 이제 체결 강도라든가 현금 비중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폴카닷을 이제 선정을 해서 투자를 좀 해본 겁니다. 셀프 레시피가 시키는 대로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크게 노력을 보고 차트를 보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 목표만 제가 정합니다. 저는 제가 과연 몇 퍼센트에 나는 얘를 정리할 거냐. 즉, 폴카닷에서 내가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데 얼마에서 나는 정리를 할 거냐. 이것만 제가 타이밍 정하면 되는데 욕심만 안 부리면 됩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네 개를 캡처를 못해서 마지막 정리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라이트코인도 이제 이 바이 즉 롱에 걸었죠. 올라간다에 그래도 플러스 3.42%의 수익을 냈죠. 그랬다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코인도 보니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구나 해서 제 판단에는 그냥 6%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의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 30% 또는 뭐 많이들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갔을 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표가 항상 그거 하면서 정해놓기 때문에 자, 라이트코인 그래. 이건 10% 이하에서 보는데 7, 8%만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정리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 기본은 뭐냐면 수익이 나면 여기서 중단한다. 정리한다.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파일코인을 제가 한번 욕심을 부려보고 얘가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해서 2주간 기다렸는데 결국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일코인은 마이너스 4%대에서 털었는데 하여튼 플러스가 났을 때 얘를 이제 타이밍상 정리하면 계속 내 계좌가 플러스가 돼야지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하나라도 들어가면 선물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잔고를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도지코인하고 뒤에 이제 XRP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그 11월 8일 화요일하고 11월 10일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제가 2박 3일 보통 제가 1박 2일 정도의 보통 정리를 하는데 도지코인은 제가 사실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을 좀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갑자기 FTX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없이 2박 3일 동안 제가 이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워낙 투여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FTX의 파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샘 뱅크먼하고 이제 그 어디입니까? 창펑자오, 바이낸스의 창펑자오하고 서로 이제 이 트위터 상으로 뭡니까? 좀 기싸움을 했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둘의 기싸움으로 인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이러한 시간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11월 9일 날 오후에 제 평단가는 이 정도였습니다. 도지의 평단가는. 그래서 이제 도지도 역시 이제 제 나름대로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였죠. 자, 먼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도저히 아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즉, 오른다에 걸었는데, 이게 화요일 날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이 시작되죠. 아침 8시. 동부 시간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파산 이슈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3%로 출석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셀프 레시피가 시키는 대로 해놓고 그냥 저녁에 해놓고 자는 편인데 이걸 하자마자 그냥 마이너스로 확 줄어드니까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거래다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31%로.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 트위터 양쪽에 트위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파산이 되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갔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6호가까지 걸리잖아요. 셀프 레시피는 이제 보통 6호가까지 걸리는데 쭉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58%까지 내려가면서 3호가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더니 이제 다시 쭉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 4호가까지 이제 체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27.9%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한번 또 출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FTX 문제의 이슈가 여기서 생기면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푹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코인들이 다 떨어졌죠.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FTX 이제 파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되면서 또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출렁이면서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이너스 86%, 요게 실제는 제가요, 마이너스 117%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117%까지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 잠을 못 자고, 야, 이거 넘어가면 청산당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6호가까지 이때 체결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쭉쭉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6호가까지 다 체결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스팟에 있던 제 다른 그 코인을 갖다가 빨리 USDT로 바꿔서 제 선물 계좌로 잔고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크로스의 장점은 이럴 때 밸런스 즉 잔고에 잔금이 돈이 남아 있으면 청산 확률이 확 떨어지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코인을 좀 가상자산을 잔고에다가 좀 충전을 해놓고 기다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0%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날쯤에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오후 상황이었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죠? CPI 발표가 있었죠. 10시 반에 저녁 10시 반에 CPI 발표가 있는데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거였습니다. CPI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와야지. 근데 그 전에는 7.9%에서 8.0%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마이너스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라이브로 방송되는 게 10시 반이라서 10시 반엔 제가 꼭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이 계좌가 마이너스 40%대가 바로 플러스 21.44%로 바로 전환이 됐어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사이냐면 한 1분 이내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바뀐 겁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뀌면서 제가 1분의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1분봉의 차트가 갑자기 바뀌면서 빨간 볼에서 파란 걸로 바뀌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야, 이거를 여기서 정리할까 말까 하다가, 아,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막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44%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이거 때문에 힘들었어요. FTX 건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1년에 진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서바이벌이 된 거, 청산 안 당하고 이렇게 된 거는 셀프 레시피 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프 레시피는 항상 1호가부터 6호가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얘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싫고,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싫고 해서 계속 싫게 해서 6호가까지 했는데, 다행히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7호가를 하나를 여분으로 사실 걸어놨었는데 7호가는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6호가에서 체결이 됐고 여기에서 다행히 내려갔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로 좋게 나오면서 바로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러한 숫자가 이러한 숫자로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1분 후에 다시 또 축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저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왜? 이틀 동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은 제가 이 50%, 그 다음에 낮에 40%에서 30%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때,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왜냐하면 청산당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까, 낮에. 하다가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기대해보자. 어차피 뭐 여기까지 왔는데 저녁에 한번 보고 그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겠냐. 바로 정리하자 그때. 그래서 제가 사실 마우스를 마켓 즉 시장가에다 딱 마켓에다 올려놓고 사실 기다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플러스로 급반전하면서 정말 저는 어, 이틀 동안 마음고생한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도지에서. 자, 다음 한번 또 보죠. XRP 이거 제가 두 개를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XRP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2박 3일간의 얘기입니다. XRP도 사실은 이제 이때 제가 평균 단가가 이제 요 단가였는데 요 단가에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정도 내려왔으니 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XRP도 사실 걸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롱으로 해서 XRP가 5.9%로 이제 이익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22.3%까지 그냥 고꾸라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냥 바로 고꾸라졌는데, 야, 이것도 제가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그리고 54%까지 내려갔어요. 54%. 그래서 뭐 3호가, 4호가까지 이렇게 막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 셀프 레시피는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밑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체결되고 하면서 평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낮아지면서 4호가 체결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24.44%까지 화요일하고 수요일 1박 2일 사이엔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마이너스 31%로 다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서기 조금 돌아섰죠. 그래서 플러스 0.45%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이것도.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마이너스 12.63%로 다시 이제 또 조금 마이너스 됐다가 이것도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이게 17.06%로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가 약간 넘게 수익이 막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기다렸다가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것도 역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7%에서 제가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XRP도 2박 3일 사이에 제가 이제 이 두 도지와 XRP 두 개를 걸었었는데 이런 FTX의 이 사건이 크게 이렇게 정말 충격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잠 못 자고 정말 거의 밤 꼬박 새우다시피 하면서 이거를 대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수요일쯤에 이거를 이제 포지션을 손절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손절을 하려고 야 이거를 차라리 여기서 그냥 전체 예를 들면 10,000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불 정도를 그냥 차라리 여기서 까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 발표하는 날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 10시 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 해보자 좀 기다렸죠.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중간에 손절을 이제 무서워서 손절을 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하게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기대를 해보고 버텨봤더니 이러한 좋은 이러한 이제 성과를 좀 얻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아, 이번 주에 지난 이제 7일부터 오는 이제 13일 일요일 요 사이에 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현물 거래, 즉 우리가 이제 코인을 싼 가격에 사서 그 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존버한다는 얘기는 그 해당 가상자산의 미래 가치, 잠재적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FTX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셀시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고 루나 사태도 있었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가상자산의 이 밸류에 내가 과연 투자하는 것이 맞나 이런 회의감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정말 이것을 계속 오랫동안 일반적인 주식이나 이런 데들은 그 기업의 미래를 보거나 또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그 회사의 이제 경영 능력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우린 그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야, 이 가상자산에서 이게 과연 가치 투자라는 게 말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사실 최근에 좀 회의감이 들어서 제가 사실 셀프 레시피를 알면서 이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셀프 레시피를 하면서 좀 마음은 조금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걸어놓고 하루 일과 내 보고 차트 자주 보지 않고 그냥 가끔 한 번씩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수익이 났는지 보고 났으면 그냥 바로 포지션 정리하고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현물 거래를 할 때는 싸게 사서 무조건 올라야만이 돈을 버는데 얘가 좀 내려가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에 배팅을 하면 그 내려가는 것도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선물 거래가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가상자산은 선물 거래가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요즘에 분뜩 들었습니다. FTX 사례도 봐가면서 이게 좀 가상자산을 경영하는 경영하는 분들이 좀 CEO라든가 또는 오너라든가 또는 파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영 철학과 좀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기업들은 그런 기업가 정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기업가 정신들이 좀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차라리 가격 변동성에 베팅하는 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닌가. 전 이제 이런 그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는 당분간은 저도 계속 요 셀프 레시피를 사용해서 한번 계속 선물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